도미넌스가 어느 항들끼리 도미넌트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속동의 형태가 달라지게 돼서 그 경우로 이제 이걸 전개를 해봅시다. 자, 그 경우로 이제 전개를 하면 여기에서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이 부분은 얘네 둘에 대해서 무시할 만한 거고, 그러면 지들끼리 이제 상대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상대가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이거는 그 어심타틱이라는 그 정근적이라는 건데 수학적인 의미가 되게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또 지금 오늘 그거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얘는 무시할 만하다.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얘는 있으나 만하다. 그럼 얘네들끼리 상대가 돼야 된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정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얘하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알파는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원호가 이실론으로 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얘는 발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밸런싱을 해야 되면 알파가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거를 저기 협동적으로 풀기 위해서 쓰는 거에 그 협동 전개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얘를 해서 이 부분은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문제가 없는 한, 얘는 요 비헤이비어가 나타나는 한, 그리고 사실 알파 제로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굳이 쓸 필요는 없었는데 이렇게 썼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협동전개의 형태는 이걸 시뮬러 퍼터베이션이라고 해요. 왜냐?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얘네들은 문제 안 생기지만 문제가 되는 이 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일종의 로랑 익스프레션에 해당해요. 자, 근데 아무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형태를 이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서 얘를 근사적으로 풉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3분 제곱 집어넣고 이제 이실론에 대해서 푸는데, 자, 여기에서는 가장 저차는 어떤 걸까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저차. 그렇죠. 원오바 입실론 제곱부터 나올 수 있어요. 얘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코에피션트는 이쪽에서 1, 이쪽에서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이제 0이 되고, 얘는 입실론의 제로승이에요. 상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의 마이너스 1승 부분 해보면 여기에서는 코에피션트가 3알파 제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코에피션트가 2알파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알파 제로는 0승이에요. 이거는 굳이 여기다 쓰고 이렇게 계산했지만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왜냐? 여기 아까 우리가 그 도미넌스 밸런싱 할 때 이걸 보시면은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원호가 이실론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실론에 이렇게 1차, 2차 이렇게 있는 거는 이실론이 0으로 갈 때 다 사라지니까 괜찮은데, 얘로 가야 되는데 얘가 남아있다? 그거는 사실 근데 그렇게 해도 알파 제로라는 어떤 상수값은 이거에 비해서는 무시할 만한 애기 때문에 정근의 관점에서는 사실 여기서 알파 제로를 바로 0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석동전개를 해서 저희도 조금 실수를 했네요. 아무튼 석동전개를 해서 우리가 알파 제로를 이렇게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실론의 제로승을 가보면은,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입실론이 하나 있으니까 요거 3개 곱한 거가 원호가 입실론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고, 여기서는 알파 제로 제곱이 한 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호가 입실론하고 얘를 곱한 거 한 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그 코에피션트들이 입실론 제로승이 이렇게.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첫 번째 이 non trivial 그 알파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알파 1은 1이에요. 알파 1이 1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원호가 입실론, 그 다음에 얘는 제로, 그 다음에 알파 1은 1이었으니까 입실론. 그래서 알파는 우리가 근사적으로 이렇게 협동전개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를 그대로 그 식에다가 알파 곱하기 그 에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부분이 알파죠. 집어넣고 써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요. 이걸 보시면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식이 저렇게 나왔어. 어떤 문제겠어요? 아까는 오실레이션 하는 그게 나왔죠. 그건 우리가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죠. 거기에 레디에이션 댐핑 때문에 좀 감소하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걸 감소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싱글 이 두 번째 타입에 대해서 하는 거 키가 증가. 그렇죠. 발단하죠. 발단하는 데다가 겁나 빠르게 발단해요. 발단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죠? 감쇄해야 될 텐데 레디에이션을 해서 근데 발단을 하는 데다가 T오가 타우니까 타우라는 시간 안에 확 발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발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빨리 발단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올바른 해가 아니죠. 너무 피지컬한 거고 이거를 우리가 런어웨이 솔루션이라고 해요. 이제 가라나는 솔루션. 이게 문제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이 두 번째 경우. 첫 번째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럴듯한 결과가 나와서 행복했지만 이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이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방정식. 그게 뉴턴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 뉴턴 방정식에서 복사 감쇄를 집어넣겠다고 걔의 정성적인 특성은 이걸 바꿔요. 거기에 우리지이고요. 그럼 초기 조건도 원래는 x하고 v만 있으면 되는 거가 차수가 하나 미분 차수가 늘어났으니까 x, v, a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구한 그 레귤러 퍼터베이션으로 구한 그때 해가 두 개였잖아요. 알파 제로가 플러스 마이너스 i고 그거에 따라서 또 알파 1 이렇게 쭉 나가니까 해가 거기서 두 개고 또 여기에서 해가 또 이제 세 번째 해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세 개의 해는 일반적인 해를 이 세 개의 해의 그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정식이 선형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임의의 이니셜 컨디션을 줬다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솔루션이 제외될 가능성은 잘 없겠죠.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세 개의 솔루션을 앞에 두 개를 각각 그냥 그것만 떼놓고서 보면은 적어도 앞에 두 개는 받아들일만 하고 써먹을만 하다라는 결론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이 세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나올 거고 임의의 이니셜 컨디션에 대해서 이 세 번째는 제외되지 얘만 딱 제외되는 이니셜 컨디션은 되게 특이한 이니셜 컨디션일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런어웨이 솔루션이 일반적으로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를 빼고 띄어서 괜찮은 애들만 봐서 그렇지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우리가 저기 그 프로젝션을 벡터를 세 개의 축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건데 이 한 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 벡터인데 축이 세 개의 그 아이겐 엑시스가 있는데 3차원의 모든 그 가능한 점들 중에서 만약에 세 번째 이 문제가 되는 애만 뺀다고 하면은 평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3차원인데 줄 수 있는 게 볼륨에 대해서 3차원 볼륨에 대해서 평면은 nothing이에요. 상대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래서 떼어놓고서 생각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같이 놓고 생각하면 이거 뭐가 그 수학적으로 대단히 물리적으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솔루션이 된다.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 로렌츠 방정식의 일반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이 런어웨이 솔루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풀 액서러레이션이라고 해요. 잭슨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잭슨 책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이게 시간이고 힘이 요 시점부터 힘이 작용한다고 봐요. 칸스탄트님이. 그러면 당연히 이 시점부터 이렇게 파티클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그래야겠죠. 처음에 이제 정지하고 있던 파티클이라고 하면 힘이 작용하고 있는 순간 요 순간부터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 그 아브라함 로렌츠 방정식을 인테그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바꿔서 풀면은 이런 애가 있어요. 힘이 오기도 전에 미리 움직여. 근데 그 시간 스케일은 제가 타워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밀기도 전에 내가 무슨 장풍을 쏜 것도 아닌데 내가 밀기도 전에 파티클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건 완전히 코줄로티가 깨졌기 때문에 인과율이 깨지니까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인 거죠. 근데 얘도 이유는 그거예요. 차수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로렌츠 방정식의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쓴다고 하면은 저 방정식을 쓴다고 하면 조심해서 써야 돼요. 문제가 되는 애를 잘 이렇게 걷어내고 문제 안 되는 애만 우리가 앞에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레디에이션 댐핑을 다룬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뭔가 그 펀더멘탈한 거가 빠져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저거의 문제가 우리가 차수를 올려서 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차수를 바꾸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 차수를 바꾸지 않고 레디에이션 리액션의 효과를 방정식에다 로렌츠 방정식에다가 끼워 넣는 그런 거를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끝났구나. 그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이게 난다우 리프시츠가 한 그 작품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사람들이 10명이 다 안 왔으면 출석을 불러야지. 김현일, 네. 조수직, 김윤수, 요한, 이현성 맞나요? 김영준, 심준, 네. 이영민, 네. 이충화, 네. 정성우. 네. 제가 그 가끔 출석을 부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게 딱 가서 10명이 넘으면 안 부르고 다 왔을 테니까 10명 넘으면 안 되면 부르고. 네,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요일은 제가 동영상 강의로 대신하고 양해를 바라고 시험 시간에 보겠네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찾아와서 뭐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도 되니까 저를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